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물관 색대 오늘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오늘 전쟁기념관에서 볼 물건은 대전차 자주포입니다. 그것도 소련제인데요. 오늘 이걸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고한빈 하계장입니다. 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박물관 수색대에서 적성국 장비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소련제 SU-100 대전차 자주포입니다. 근데 이건 SU-100이 아니라면서요? 소련제 SU-100을 나중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50년대에 네. 복제 생산한 SD-100입니다. SD 복제 생산 라이센스 주고 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애들은 그래도 데드카피는 안 하네, 중국 애들죠.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때 쓰던 SU-100하고 거의 같은 차량이라고 봐도 됩니까? 맞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들만 다르고 네. 실제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그 자주포로서 활약했던 SU-100과 사실상 동일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건 이 100mm 포예요. 이 100mm 포가 굉장히 길어요. 소련제 이 50년대 이 보면은 대부분이 앞에 머슬 브레이크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머슬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이게 반동도 잡고 매연도 뒤쪽으로 안 나오게 하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소련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우리 붉은 군대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죠. 큰 코 다치고 나중에 60년대 가서 우리도 달아야 되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뭐 보기는 좀 그럴듯합니다. 네. 보기는 좀 그럴듯한데 이게 대전차 자주포라고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차와 대전차 자주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전차처럼 보이는데 네. 그럼 이 전차랑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시겠지만 포탑, 네. 돌아가는 포탑이 없는 거잖아요. 포탑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면에서 보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으로 돌아가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포탑이 아니라 포탑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자로 해놓은 거예요. 전투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투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설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절박했다. 네, 그렇죠. 1942년에 네. 독소 전쟁, 네. 나치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네. 뭐 처음에야 소련군이 대전차포로 이제 독일군을 상대를 했지만 네. 1943년 넘어가면서 네. 이제 독일에서도 신형 전차가 나오기 네. 시작하잖아요. 티거 전차. 맹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뭐 판터 전차처럼 기존의 소련군의 무기로 상대하기 힘든 강력한 전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차들을 상대할 더 강력한 대전차포를 전선에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견인포로 만들면 끌고 다니기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주포로 만들자니 큰 포를 실 수가 없는. 포탑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소련군은 이게 유압식 뭐 이런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전기식 구동도 안 좋았고. 그래서 가끔은 진짜 손으로 돌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조 장치가 있어요. 당시 소련군에서 가장 흔히 쓰이던 T-34. 그 당시는 76mm 포가 달렸죠. 네. 훨씬 더 강력한 것. 특히 이제 독일군의 한 88mm 포랑 네. 어떤 동급의 포를 달고 싶은데 네. 사실 포는 이미 있었습니다. 네. 차에 안 실렸을 뿐이죠. 차에 안 실렸군요. 이게 차에 실기엔 너무 포가 컸던 거죠. 그래서 1943년 중반엔 85mm 대공포를 네. 차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은 네. 네. 대전차 자주포 SU-85가 등장을 예, 하고요. SU-85가 등장했어요. 44년 초에는 네. 100mm 한 포를 떼다가 전차포를 개조해갖고 차량에 실은 바로 이 보시는 SU-100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2차 대전 중에 투입했던 전차들을 대부분 상대할 수 있는 구경이 되었거든요. 독일군 전차 뭐 티거가 나타나든 판터가 나타나든 이 정도 포면은 뭐 능히 상대할 수 있다. 그런 근데 차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2차 대전하면 전차전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대전차 자주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탱크 킬러예요. 근데 탱크 킬러라고 해서 최전선에 나가서 막 질주하면서 적전차 뭐
뭐 메시 방향 이런 애는 아니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위치를 잡고 있다가 적전차가 다가오면 그거를 이제 쫓아내거나 저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포병의 역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짜로 포탑이 제대로 달린 전차가 적전차와 이제 인파이트, 그야말로 가까이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전차들이 벌어준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적전차를 멀리서 요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전투실만 있고 포탑이 없으니까 생산 속도는 빨랐겠죠, 이게. 그렇죠.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한정된 차체에서 더 큰 포를 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공간도 넓어서 큰 포를 조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승무원들의 거주성이 확보가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아마 이 똑같은 100mm 포를 포탑 안에다 집어넣었으면 승무원들이 아마 포를 뭐 거의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엄청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은 전투실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차라서 전투가 훨씬 더 원활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방어력이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그건 또 별개의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타이거까지 갈 거 없이 4호전차 75mm 포만 맞아도 어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실전에서는 만만치 않은 성과를 올렸죠. 1945년 한 초쯤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는데 사실 뭐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지경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독일군의 그 노련한 전차 전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당시 소련군이 보유했던 기갑 전력 중에서 티거2 그 중전차를 원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전차 자주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베를린 공방전처럼 시가전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포탑도 안 돌아가고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자체 방어 무장이 없거든요. 기관총이 없는데 그런데도 시가지로 보병과 함께 들어가서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용도, 그 강력한 고폭탄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들어있는 건물, 거점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용도로도 대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하계사님 제가 이거 봤어요. 이제 모든 소련제 기갑 차량의 특징 이거! 기름통. 그죠? 네. 얘네들은 왜 이래요? 이게 소련 전차에서만 보이는 특징이고 사실 관람객들도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세요. 기름통처럼 보이는데 기름통이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뭐 터지거나 불이 나거나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같은 시기에 뭐 미군이나 영국군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소련은 항상 보급이 취약했어요. 그렇죠. 보급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 전차가 있으면 뒤에서 보급차가 따라다니면서 기름 줘야지, 밥 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소련군은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 여분의 기름을 휴대할 수 있기를 전차 개발자들이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니들 알아서 해. 역시 소련군의 정신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전방 기관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거 한번 보죠. 왜 전방 기관총이 없는지. 사실 이 차체가 T-34 전차 거를 그대로 쓰는 거라 T-34의 디자인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여기쯤에 기관총이 하나 달려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돼요. 원래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없죠. 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생략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보병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당해야죠. 그게 예전에 독일군도 대전차 자주포 중에 전방 기관총이 없는 애가 있었어. 엘라판트라고. 기관총을 이 포신에다 꼽고 쐈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전투에서 살아남은 엘라판트한테는 앞에 이제 기관총을 달아잡고. 근데 소련군은 그런 거 없어. 뒤에 넓잖아? 여기다 보병 잔뜩 태울게. 이 보병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SU-100만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은 일단 전방에 이 가파른 경사장갑. 경사장갑. 이것도 T-34의 설계를 따라서 그 한정된 두께이나마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소련군의 전통적인 설계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장갑도 어지간히 급했는지 이 앞에 보시면은 예비 캐터필러. 그렇죠. 예비 궤도인데 사실 여기다 달아놓은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전방을 적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달아서 좀 추가 장갑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모습도 좀 같이 보이고 요건 있습니다. 좀 사실 여러분 요건 양반입니다. 사방에다 덕지덕지 붙여. 옆에도 막 굉장히 많이 붙여. 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리지널 SU-100은 옆에 뭐 저런 공구 상자 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체코에서 만드는 SD-100은 요게 있네요. 요게 뭐예요? 이게 체코슬로바키아제 SD-100을 알아보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요게 뭐 공구 상자예요?
이거 무전기 상자입니다. 아, 무전기 상자. 아. 그러니까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50년대에 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무전기는 자국산으로 개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무전기가 사이즈가 커서 차체 안에 넣지를 못하고 외부에다가 얇은 장갑 하나 덧대서 무전기 상자를 외부로 빼놨습니다. 이런 뭐 나름 괜찮게 전선에서 활약했던 이런 대전차 자주포가 5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없어져서 60년대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폐기된 개념이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전차의 개발 기술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이 SU100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작은 차체에 큰 포를 얹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육지책으로 설계했던 것인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소련군의 제 1세대 전차들 대표적으로는 T-54, T-55 같은 전차들이 있는데 그 전차는 회전 포탑인데도 동일한 100mm 주포를 그렇죠. 장착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만큼 전차 설계가 단단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체 운용 경험을 받들어서 전차를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포를 얹었는데도 고정 전투실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기술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제 고육지책, 더 이상 소련군 안에서도 필요가 없어진 게 된 거죠. 자, 이렇게 SU100, 이제 SD100 대전차 자주포 알아봤는데요. 다행인 건 이게 6.25 때는 안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맞습니다. 6.25 때는 76mm 그나마 좀 적은 게 왔거든요. 요거 왔으면 조금 골치 아팠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있죠. 자, 오늘 우리 하기사님 모시고 이 SU100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굉장히 시원한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손잡고 오셔서 이 SU100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물관 수색 완료했습니다.